결국은 지금 결정적 증거는 없다는 거야.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 김영식이라는 사람의 그 나머지 현재 밝혀진 거, 그 술값만 몇 천? 술값만 몇 천만 원어치를 얻어먹었다며 송 씨한테. 나는 그것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야. 아니 시의원이 뭘 했다고 7천만 원씩 술을 처먹어. 그 7천만 원어치 술을 먹으려면 평생 먹어도 못 먹겠다. 이거는 결국은 여자들 서비스 나오는 그런 데 가서 퍼먹지 않는 이상은 4년 안에 7천만 원어치 술 못 얻어먹어요. 나는 그것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야. 그뿐만이 아니죠. 그 돈을 빌린 게 5억 몇천이라는 거 아니야. 5억 6천인가. 그 송 씨한테 5억 6천인가 빌렸는데 이 송 씨가 그 5억 6천을 준 것도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뭐냐면 김영식이라는 사람이 맡았던 일이 무슨 그 도시 재개발 관련 허가를 내주는 부서를 감사하는 그 역할을 한 거야. 재정경제인가 뭐 그쪽 재정건축인가 뭔가 건축 문제에 대해서 허가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의 위원장이었던 거야. 그런 일들에 무슨 위원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그 2010년에 송 씨가 재개발을 하고 싶은 건물이 있고 그러니까 이 그 김영식이한테 뇌물을 주면서 뇌물로 5억 6천을 주면서 재개발을 따내라고 했겠지. 그런데 누가 오세훈이가 쫓겨나고 2011년에 오세훈이가 쫓겨나고 박원순이 되면서 모든 재개발이 올스톱이 됐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송 씨가 그럼 내가 너한테 투자한 돈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아마 무기명으로 백지 차명 계좌를 백지 차용증을 써뒀다는 거 아니야. 그게 뭐 정치인들은 관례상 쓴다 지랄하네. 어떤 정치인이? 우리 김근태 의원 내가 20년을 모셨는데 그런 짓 한 번도 안 했어. 어떤 새끼가 그렇게 백지 차용증 써주면서 돈을 받아 처먹는지 나는 그게 정말 궁금하다. 좌우지간 백지 차용증을 썼다는 거고 거기에다가 송 씨가 그동안 김영식한테 준 돈을 적은 거야. 몇 월 며칠 얼마 몇 월 며칠 얼마. 그래서 그 차용증이 나온 거예요.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시의원이 5억 6천이 왜 필요하냐고. 시의원 선거하는데 선거비용요. 우리는 그거 한 3, 4천 들었어. 5억 6천을 어디다 뭐에 쓴 거야. 그 돈을 받아서 뭐 했냐고.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분노하고 이런 김영식 같은 사람이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았다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안철수가 시의원 공천 줄 때 다면 평가란다 그랬어. 그러니까 안철수 파에서 우리 신랑을 공천 안 줄라 그랬잖아. 부인이 선거법 위반했다고. 그렇게 꼼꼼하게 따지면서 김영식 같은 애한테 공천 준 거 이거 안철수 책임 아니야? 하여튼 김영식이란 사람이 그리고 그 형도 골 때려. 김영식 형도 골 때려. 걔도 무슨 그 형이란 사람도 검사를 하다가 사표를 써놓고 재개발을 뭐 이렇게 사기를 치려다 걸려서 형을 살았더만. 하여간 도덕적 기준이 이상한 집안이야 거기가. 그래서 나는 김영식이가 그래 사례교사 했을 수도 있지. 사례교사 했을 수 있다고 쳐. 그런데 사례교사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있어? 없잖아. 나는 김영식이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잘못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분노하지만 그래서 사례교사했다는 증거가 있냐고. 지금 사례교사했다는 증거 없는 거 아니야. 결정적 증거가 없어. 그게 채널A가 지금 뻥 까고 있는 모양인데 채널A TV조선 얘기는 믿으면 등신이야. 그 얘기 알지? 채널A에서 깠던 그 녹취록 가짜였던 거 수백 군데를 고의로 고친 가짜 녹취록 채널A 작품이야. 그 다음에 그 이석기 변장 도피 그거 TV조선 작품이야. 둘 다 허위사실이잖아. 이석기 녹취록도 허위였고 그 변장 도피설도 허위였어. 채널A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이건 허위사실로 스스로를 세뇌시키고 앉아있는 거라고. 녹취록 그거 가짜예요. 이 꿈꾸는 민들레님도 은근히 이상해. 몇 번을 얘기했어. 예. 그 이석기 녹취록이라고 그 한국일보에 보도한 거 그거 가짜예요. 그 내용에 그 단어를 다 바꾼 거야. 그 녹취록을 갖다 놓고 단어를 다 바꾼 거야. 전쟁 반대 평화투쟁인데 전쟁 준비로 바꾸고. 여러분, 전쟁 반대 평화투쟁이 전쟁 준비예요? 녹취록이 그렇게 조작됐다고. 뭔 말인지 알아? 전쟁 반대 평화투쟁을 해야 된다. 그 말을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바꿨다니까. 기가 막히죠. 그게 채널A TV조선의 작품이야. 아니, 간첩 증거도 조작하는데 그까짓 거 못했겠냐고. 그래가지고 그게 어떻게 밝혀졌냐 하면 그 녹취록에 대해서 언론에 공개된 내용하고 법정에 제출된 녹취록이 달라. 언론에 채널A가 깠던 그 채널A가 깠다 덮고 한국일보가 특종인 것처럼 깐 거예요. 실제로 진실은 그날 밤 먼저 채널A에서 깠다가 덮어내려. 그리고 한국일보가 지네 특종인 것처럼 내고 막 기자상 받고 지랄을 했는데 그 녹취록이 수백 군데를 조작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조작한 게 법정에, 그러니까 조작한 거 고쳐갖고 원본을 냈는데 의미가 전혀 달라. 전쟁을 준비하고 결전의 성지에 모여서 전쟁을 준비하자는 녹취록이 아니라 전쟁 반대 평화투쟁에 홍보를 열심히 하자였대잖아. 전쟁 반대 평화투쟁에 홍보 열심히 하자를 결전의 성지에 모여서 전쟁 준비를 열심히 하자라고 바꿔서 냈다고. 꿈꾸는 민들레님, 뭔 말인지 알겠어요? 꿈꾸는 민들레님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히어로 이하나90님, 꿈꾸는 민들레님 분뿐만이 아닐 거야 아마. 이 얘기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 이석기의 녹취록이 그게 조작된 거라는 거 지금 처음 들으신 분. 이거 맞네. 이석기 녹취록 조작이에요. 200 몇 군데, 아니야, 총 400 몇 군데가 조작됐어. 총 400 몇 군데 중에 특히 이석기의 강연 부분만 100 몇십 군데가 조작이었어. 그러면 이석기는 뭐 하는 사람이냐? 계속 정신머리는 없는 사람은 맞아. 이석기도 한마디로 그 공간, 그 강연을 한 자리가 소위 극렬 당원들 모아놓고, 전쟁 반대 평화투쟁을 열심히 하자라는 그 강연을 한 이석기가 그게 이제 당원교육이었다는 거야. 당원교육. 핵심 당원교육. 사상교육을 한 거지. 근데 그 내용에 보면 북한을 찬양하거나 전쟁을 준비했다는 내용이 있어 없어? 없다고. 없어. 근데 이석기라는 사람이 과거에 옛날에 국보법 위반을 했던 건 맞아. 예. 이석기 녹취록 조작도 꿈꾸는 민들레님 몰랐다. 가만 보면 당황스러워, 꿈꾸는 민들레님.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석기를 내란 음모죄로 검찰에서 고소를 했잖아. 기소를 했잖아. 그래놓고 12년 구형했다니. 아니 20년인가 구형했지. 그리고 판결이 12년이고. 정말 내란 음모죄면 12년형으로 끝나질 않아. 내란 음모는 사형인데. 내란 음모죄가 아니었다는 거야. 내란 음모죄 적용이 법리상 안 된다고. 원래 내란 음모죄는 쿠데타처럼 어떤 군사 조직을 준비해서 국헌을 위협했을 때 그게 내란 음모죄야. 그런데 이 이석기랑 핵심 당원들 혹한을 뚫고 이석기를 지키기 위한 산악훈련을 했다. 근데 그 혹한이 몇 도야? 5도야. 영상 5도에 그게 등산 모임인데 그 등산 모임을 아로라고 그러면서 혹한의 추위를 틀고 산악 훈련을 했다고.
막 그러면서 보도가 나왔잖아. 영상 5도에 등산한 거야. 등산 산악회. 그걸 혹한을 뚫고 훈련을 산악 훈련을 했다고 기소했다니까 검찰이. 도대체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5도가 혹한이었냐? 너 인도 사냐? 터키에서는 5도가 혹한인가? 말도 안 되는 얘기였다니까. 이석기 사건이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아로 사건이라고, 아로라는 모임에 대한 검찰의 주장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그 국정원에서 돈 받고 정보원 노릇했던 국정원 정보원하고, 민간인 정보원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녹취록인데, 녹취록은 수백 군데가 조작된 거고, 그 다음에 국정원 정보원은,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주장, 증언이 증거라고 나온 거야. 근데 이 형법이 1987년에 바뀌면서 증언은요, 일관된 증언만 증거로 인정을 해요. 증언이 일관되지 않으면 증거로 인정이 안 돼. 그런데 그 돈 받고 정보원 노릇했던 국정원 정보원의 주장이 일관됐다 바뀌었다고. 증언이 일관되질 않아. 그러면 이거는 현대형법상 1987년 이후의 형법에 의하면 증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증언이 왔다 갔다 하면 그거는 증거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 바뀐 증언도 지금 1심 재판부에서 인정을 한 거야. 그리고 조작된 녹취록도 조작되기 전의 상황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지금 이석기한테 12년을 때려놓고 재판을 질질 끌고 있는 거 아니야. 일관되지 않은 증언이나 진술은요, 증거로서 채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딱 한 사람의 주장은 2010년에는 아로란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2013년에 와서 아로란 얘기를 한 거였지. 그러니까 이석기 사태는, 그러니까 이석기란 사람 뭔가 이상한 사람은 맞아. 내가 볼 때 이석기는, 나는 나야말로 이석기가 수상하다고 본다니까. 이석기가 국정원 뿌락자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석기란 사람이 맨 처음에 역사에 등장한 순간이 96년도에 무슨 중부지역당인가라는 불법 단체를 구성한 사람이래. 그 불법 단체의 명단이 96년도에 반파된 잠수함에서 나왔어. 그래서 그 명단이 수배령에 떨어진다는 거야. 96년도부터. 그래서 그 96년도에 수배령에 떨어진 사람이 언제 잡히냐? 2002년에 잡혀. 2002년 가을엔가 잡혀요. 웃기잖아. 그래가지고 그때가 한참 어떤 때냐? 노무현 장인이 빨치산이었다 이래가지고 그 빨갱이 비난 막 받은 그 즈음에 이석기가 잡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간첩 혐의로 잡혀요. 그래서 원래는 간첩 혐의가 아니라 국가보안법상 불법단체 구성 혐의로 잡힌 거야. 그래가지고 2002년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혀서 재판을 2003년인가 받아. 그래가지고 징역형에 받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국가보안법이 이게 유명무실한 법이다. 죽은 법 아니냐. 그러면서 북한은 무슨 단체 구성법인데? 하여튼 그 중부지역당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잡힌 거야. 그러니까 북한에 정보를 줘서 잡힌 게 아니라 이석기가 국가보안법 뭘 위반했냐? 이적단체를 구성했다. 그걸로 국가보안법 형을 살고 있다가 그때 사면을 받은 거야. 강금실에 법무부 장관이 일관되게, 그러니까 간첩 혐의를 죄서 잡힌 게 아니라 이적단체 구성 혐의죄. 그럼 이적단체라는 게 뭐냐? 적군을 이롭게 하는 단체라는 뜻이야. 반국가 단체였나? 이적단체였나? 하여튼, 그러면서 단체를 조성했다. 그러니까 중부지역당이라는 그 정당을 구성했다라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했는데, 그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형을 1년 6개월인가 살고, 나머지를 사면받은 건데, 그걸 가지고 문재인 노무현이 풀어줬다고 지랄한 거잖아. 자, 하여튼 그게 이석기라는 사람이 걸어온 길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그 사면되고 나서 2004년부터 한 일이 뭐냐면 민노당 후보자들의 선거 자료집을 다 도맡아서 해.
선거 자료집을 도맡아서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석기가 2012년에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무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냐? 2012년부터 2년 동안 수사를 받는 내사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았냐 하면 선거법 위반, 선거 자금을 유용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소위 민노당 의원들의 선거 그 자료집을 만들어주면서 뭐 이 돈을 빼돌린 거 아니냐라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고.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이적단체 뇌란 음보죄로 변질이 돼갖고 터진 거라고. MBN 죽일 생각 없었다. 팽씨 육성 확보. 범행 후 팽씨가 중국으로 도피해 한국에 있는 지인과 통화한 내용? 그런데 죽일 생각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채널A, MBN 이런 데에서 한마디로 이제 조중동 케이블에서 펼치고 있는 거구만. 그러면 팽씨하고 김영식의 통화 내용이야? 팽씨가 친구랑 통화한 거야. 지금 팽씨랑 김영식이랑 통화한 거야? 팽씨가 친구랑 통화한 거야? 팽씨가 친구랑 통화한 내용. 그게 지금 결정적 증거야? 팽씨랑 친구랑 죽일 마음이 없었다라고 통화한 내용이 결정적 증거야? 그게 왜 증거가 되는 거야? 그게 왜 결정적 증거야? 증거는 아니고 그냥 통화 내용이 복원됐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이에요. 얼마나 웃기냐면 봐봐. 김영식 사건이라 그래놓고 팽씨의 범행 증거가 계속 공개되고 있어. 시의원 김영식의 살인교사 혐의라고 제목은 나와. 근데 나오고 있는 모든 증거는 뭐야? 팽씨의 범행 증거야. 팽씨의 범행 증거를 김영식 시의원의 살인교사 혐의라고 보도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박상은이라는 새누리당 의원은 보도도 안 해. 얼굴도 안 나오고 증거도 있는데 안 해. 김영식이 그래서 김영식이 사람을 죽인 줄 알았다. 아니 그니까 말이에요. 이번 사건이 웃기는 게 죽인 건 팽씨야. 근데 이 살인범이 자기한테 김영식이 그 살인 교사를 했다라고 주장을 한 거야. 그런데 이건 그러면요. 근데 팽씨는 전부 모자이크를 했어. 팽씨의 CCTV나 이런 거는 전부 다 모자이크를 처리했어. 그 이유가 피의자를 보호하기, 피의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얼굴을 보여주면 안 되기 때문이래. 그런데 김영식은 사진 다 나와. 김영식은 얼굴이 다 나와. 그러면 김영식은 피의자가 아니야? 살인범 팽씨는 피의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전부 모자이크를 처리해서 보여주는데 살인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식은 얼굴이 그대로 다 나와. 그럼 김영식이 공인이라 나오나 그러면 저 검사는 왜 A로 나와? 저 A 검사는 왜 A로 나와? 검사는 공인이 아니야? 검사는 공무원 아니야? 왜 검사 이름은 A씨, B씨로 나오고 민주당 시의원 김영식만 얼굴에 사진이 공개되는 건데? 앞뒤가 안 맞잖아, 앞뒤가. 송씨의 장부에 나와 있는 정치인 이름 다 까. 다 공개하라고. 이름 다 까라고. 얼굴도 공개하고. 검사도 얼굴 공개해. 이름이랑. 아니 왜 검사는 돈 받고 그래도 이름도 안 나오고 A씨로 처리하고 김영식이는 얼굴 이름 다 보여주고 살인범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무슨 보도가 이래? 무슨 보도가 이래?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은 김영식 보도로 막 도배질해갖고 선거를 치르겠다. 그런 거지?
이번 재보선을 그 김영식 사건으로 치르겠다는 거 아니야. 옛날에 2006년에 그랬다니까. 2006년에 박근혜가 길에서 칼침을 맞았다고. 박근혜가 길에서 칼침을 맞았는데 범인이 다른 놈이야. 유모 씨가 범인이고, 근데 현장에서 김모 씨가 박근혜를 보자마자 이렇게 야유를 퍼부었어. 근데 야유를 퍼붓고 잠시 후에 유모 씨가 가가지고 박근혜를 칼침을 놨어. 그런데 현장에서 그 칼침을 놓은 유 씨하고 김 씨가 같이 잡혔다? 근데 다음날 뉴스가 김 씨가 현장에서 칼침을 놓은 유 씨와 야유한 김 씨가 같이 잡혔어. 근데 제목은 뭐라고 나왔어? 현장에서 열린우리당 당원 검거.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박근혜 피습, 현장에서 열린우리당 당원 검거. 그럼 박근혜 칼침 넣은 게 열린우리당 당원인 줄 알잖아. 그래갖고 보름 동안 기사가 나왔는데 계속 그렇게 나왔어. 열린우리당 당원. 현장에서 잡힌 범인, 노사모에 글써, 이렇게 다 나왔다니까. 선거 기간 내내. 근데 보니까 기사 내용이 뭐냐 하면, 기사를 읽어보니까, 현장에서 그 칼침을 넣은 유 씨하고 야유를 퍼본 김 씨가 발견이 됐어. 근데 그 김 씨가, 야유를 퍼부은 김 씨가 열린우리당 당원이고 노사모에 글을 썼고 서프라이즈에 자주 접속했던 사람이야. 그러면서 김 씨에 대한 신상 정보만 선거 기간 내내 나왔어. 그러면서 범인 유 씨는 우린 이름도 몰라. 얼굴도 몰라. 정보도 몰라. 뭐 했던 사람인지도 몰라. 선거 끝나니까 그래놓고 맨 그 김 씨에 대한 것만 기사를 쭉 쓴 다음에 맨 마지막 줄에 김 씨와 범인 유 씨가 사전에 범행을 모의했는지 조사 중이다. 그걸로 선거 끝까지 갔어. 선거 끝까지. 그 선거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된지 알아? 김 씨는 범행을 모의한 적 없다. 범인 유 씨의 단독 범행이다. 그렇게 끝났어, 선거가. 근데 그 2006년 지방선거 때 사람들은 열린우리당 당원이 여자 얼굴에 칼침을 그었다고 열린우리당 심판하세 이러면서 그때 새누리당이 압승한다니까? 자, 그런데 그때랑 지금이랑 비슷한 점이 있어. 김영식이 살해 교사를 했다는데 김영식의 살해 교사 혐의에 대해서 결정적 증거는 없잖아. 범인은 팽씨인데 팽씨는 모자이크 처리하고 김영식만 얼굴을 보여주고 있어. 그죠? 그러면서 다른 얘기만, 그러니까 김씨에 대한, 김영식에 대한 내용만 있고 팽씨에 대해선 정보가 없어. 팽씨에 대한 정보 있어요? 팽씨에 대해서, 팽씨가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고 그런 정보 있나? 지금 보도가 나왔어요? 팽씨에 대해서는 아무 정보가 없어. 살인범은 팽씨인데 팽씨에 대해서는 어떤 보도도 없어. 그리고 살인을 교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식의 가문만 지금 다 털리고 있다니까? 근데 있잖아요. 쟤네들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누명을 씌울 때는 아무한테나 누명 씌우는 게 아니야. 뭔가 그 단점이 있는 사람, 단점이 있는 사람을 찍고 침소봉대 시키는 거야. 이게 뇌물을 받은 사람인데 이걸 살해교사범으로 지금 보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뉴스 봤어요? 살해교사의 결정적 증거가 없으면 이거 2, 3심 가가지고 무죄 나올 수도 있어. 살인을 교사했다는 그 지금 증언이 팽씨의 증언밖에 없는 거예요. 살인범 팽씨의 주장밖에 없기 때문에 2심, 3심 가면 무죄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어느 검찰이 대놓고 그랬다니까? 왜냐하면 살해 교사 혐의 무죄 받은 사람이 많아. 증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증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요. 무죄 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사실은 혐의를 입증하기도 어려운 건데 지금 저렇게 주장하고 있다니까? 그래놓고 지금 이 송 씨한테 돈 받은 정치인들, 검사들 이름도 안 나와. 얼굴도 안 나와. 금액도 공개 안 해. 그래놓고 얘네들은 기소할 마음도 없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
범인 팽씨의 일방적 주장만 계속 보도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팽씨한테 김영식이가 팽씨 이름도 몰라. 살인범 팽씨의 이름도 몰라. 교사했다는 의혹을 가진 김영식과의 이름과 얼굴과 가계도는 아는데 살인범 팽씨는 이름도 몰라. 아, 이게 지금 이제 선거 때까지 계속 밀어붙이겠다 이건 거죠? 예. 팽씨의 이름은 뭐냐? 어? 팽씨의 이름은 뭐야? 범인 팽씨가 맞아? 근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기에 초기 보도인데 그 송모 씨가 불상의 둔기로 수차례 둔부를 가격당했다. 그게 부검 보고서. 그런데 팽씨의 주장은 그 야전 도끼로 한 대를 내리쳤다라고 얘기가 나온다는 거야. 팽씨 이름이 팽목항이야? 누구야? 그렇게 얘기한 거. 지금 이게 농담으로 팽목항이라는 이름이 나와? 농담으로 팽목항이라는 이름이 나와? 사과하세요. 유족들이 보고 있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라이스맨 파파 옛날에도 블랙 당했었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어. 아이고 좋아라. 아니 그러니까 범인 팽씨는 이름도 몰라. 그리고 팽씨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기사 한번 찾아봐요. 팽씨가 야전 도끼로 한 대 내리쳤다라고 진술했다는 내용이 나와. 그런데 부검 보고서에는 불상에 둔기로 수차례 두들겨 맞았다라고 나오거든. 초기 기사에 그런 게 나왔었어요. 팽씨는 진짜 범인일까요? 팽씨는 진짜 범인일까요? 팽씨의 CCTV라고 나오는데 왜 그거를 모자이크 처리하지? 왜 팽씨에 대해서 다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그리고 지금 증거라고 나온 게 불탄 무기라는 거야. 무기를 이제 불태운 증거라는 거야. 근데 그것도 웃기는 게요. 범행 이후에 무기를 불태우고 그리고 도망을 간 거야. 중국으로. 중국에서 잡힌 거야, 이 팽씨가. 자, 그런데 그 불태운 증거 사진, 그것도 웃기지 않아요? 몇 달 동안 그 증거 사진이 그대로 있었다는 거 아니야, 증거가. 자기가 범행을 저지르고 불태운 범행 증거가 몇 달 동안 거기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 아니야. 산에서 불태운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것도 좀 이상해. 그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건을 저지르자마자 이 증거를 불태우고 중국으로 밀항을 해갖고 숨어있다가 잡혔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잡혀가지고 자기가 이 불태운 증거라고 내놨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산에서 불태웠는데 그 증거가 2달 동안 3월에 사건 발생이었으니까 3월 초에 4, 5, 6 그러니까 2달 이상을 그냥 거기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것도 좀 웃기지 않아요? 그리고 이 팽씨가 자기는 그 도끼로 한번 내리쳤다. 근데 불상의 둔기라는 말은 도끼면 도끼 형태의라고 나와. 근데 불상의 둔기라는 말은 도끼 같은 게 아닌, 도끼는 날카롭잖아요. 도끼로 찍으면 상처가 명확히 나타나. 부검을 하면 상처에다가 실리콘을 넣어서 굳히면 바로 무기 모양이 뜨는데, 그러면 도끼 형태의 둔기로 수차례 두들겨 맞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도끼란 얘기가 안 나왔다니까? 부검 보고서에는 불상의 둔기, 그러니까 형태를 알 수 없는
둔기를 수차례 맞아서 죽은 거라고 나왔는데 팽씨의 증거하고 뭔가 안 맞아. 무엇보다 웃기는 건 왜 범인 팽씨의 이름은 안 나오냐고. 왜 범인 팽씨의 이름은 지금까지 아무도 몰라? 그 살인범 팽씨 이름도 모르지. 조두순이는 이름 밝혀야 된다며. 응? 걔 누구지? 김길태. 범인 이름 다 밝혔잖아. 근데 왜 살인범 팽씨만 이름이 안 밝혀지냐고. 왜 김길태는 이름 알려주고 팽씨는 안 가르쳐주는 이유가 뭐야? 그것도 이상하지. 그지? 이게 모자이크를 처리했기 때문에 그게 진짜 팽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엉뚱한 사람, 거기 왔다 갔다 한 사람 가지고 그냥 모자이크 처리해서 사람들 낚는 거 아니야? 에이, 설마요. 왜들 이럴까? 유우성 간첩 사건. 정부에서 국정원하고 검찰이 중국 공문서까지 위조했다 걸린 사건이잖아. 간첩 조작을 하기 위해서 중국 외교문서까지 조작하는 애들인데 이걸 조작 못했겠어? 어? 아니, 아무래도 이상하지 않아요? 살인범은 팽씨인데 팽씨의 이름도 안 나와, 얼굴도 안 나와, 가족관계도 안 나와, 범인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어. 그런데 살해를 교사했다는 김영식 얘기만 얼굴에 사진에 다 나와. 한동안 잠잠한 것 같더니 재보선이 다가오니까 하루 종일 또 김영식 얼굴만 나와. 신엄마, 김엄마 이런 거랑 똑같죠? 뭔가 이상하다니까. 대리 임병장 조작질도 있었지. 그지? 정부가 지금 아니, 내가 제일 궁금한 거는요. 살인범 팽씨의 이름은 왜 안 가르쳐주냐고. 나는 그게 제일 이상해. 살인범 팽씨엔 이름도 안 가르쳐줘. 팽씨.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팽씨, 왜 살인범 이름은 안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살인범 팽씨의 주장만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막 보도하냐고. 검증은 다 했어?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요. 아니, 내가 지금 질문한 내용, 팽씨의 이름 나왔습니까? 팽씨의 이름이나 그 팽씨에 대한 정보 나온 거 있어요? 나만 모른 거야? 지금 채널A MBN에서 팽씨가 친구랑 전화했다는 이야기. 아니, 그게 김영식이 그 살인을 교사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되냐고. 전혀 안 나오죠. 그죠? 팽씨에 대해서는 아무 정보가 안 나오죠. 딱 2006년 칼침 사건이랑 같다니까. 범인 유씨에 대해서는요, 아무런 정보가 없었어요. 현장에서 같이 잡힌 김씨만 신상 다 털리고 직장도 잘렸다니까. 10며칠 동안 조사받으면서. 나중에 무혐의 처리됐어. 김씨는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빚독촉 피하려 친구에게 살해 부탁했다는 수사 결과 대부분 간접 증거에 기반. 의원 재산을 분석해보니 아파트 구입자금 출처가 모호하다. 그건 무슨 얘기죠? 지금 누구니? 김영식이가 재산이 8억이래. 아니야, 6억 얼마? 재산이 하여튼 6억 이상의 재산이 있어. 정말로 빚을 갚아야 된다면 아파트를 팔아서 갚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의혹이 생기는 거야. 팽씨에게 빌려준 돈 7천만 원 중 절반은 이미 받았나? 뉴스 분석 외 재력가 살인사건 피의자 김영식.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야. 아니, 그니까, 6억을 갚지 않기, 5억 내천을 갚지 않기 위해서 살인을 했다라는 이 검찰의 발표, 검경의 발표에 대해서 의혹이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직접적 증거는 없다라는 걸 비롯해서. 그런데 지금 뉴스는, 뉴스는 계속해서 김영식에 대한 신상각이야.
뭔가 이상해. 이번 사건이. 그러니까는 이게 근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시의원이나 이런 애들에 대해서 전부 사람 따라 붙여요. 사찰 다 해. 우리 신랑이 시의원을 하면서 그 행동에 특별히 조심했던 이유가 뭐냐. 나 때문에 내가 방송하는 것 때문에 타겟일 거라는 걸 자기가 알아서 그래서 어딜 가나 조심했었어. 그러니까 이 김영식이란 사람이 이게 지금 범행이 밝혀진 거 봐봐. 2010년부터 11년의 집중적인 행적이야. 지금 뉴스로 나오는 것들이 2010년 이후에 시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뭐 돈을 얼마를 받고 어쩌고 저쩌고 사찰 받은 거지.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정보지. 비합법적인 정보로 다 감시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서 해보고, 이 새끼는 얘 좀 문제 있다. 얘 신상을 털면 국민을 분노시킬 만한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터뜨렸을 수도 있다는 거지. 요건 나의 추측이야. 물론, 김영식이 정말로 사례를 교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정말로 김영식이 사례를 교사했을 수는 있는데, 현재 사례를 교사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는 거 아니야. 이게 서로, 그러니까 팽 씨는 김 씨한테 돈을 빌렸었고, 그 다음에 이 김 씨는 백지 차용증을 써줬다는 거고, 근데 백지 차용증에 5억 몇천의 돈이 적혀 있는 거고, 그런데 이 김영식은 송 씨하고 자기가 사이가 좋았다. 그 7천만 원이 그렇게 나온 얘기더만. 술값 7천만 원 얘기가 송 씨를 자기가 죽일 이유가 없었다. 자기의 후원자였다. 한마디로 자기 스폰서였다. 술값만 7천만 원 대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김영식이. 그래서 근데 그 얘기는 딱 빠지고 술값 7천만 원. 송 모 씨한테 술만 7천만 원어치 얻어먹어. 이 얘기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술값 7천만 원이 나왔던 그 배경이 김영식이가 자기가 죽일 이유가 없었다. 자기 스폰서였는데 죽이겠냐. 그러면서 내가 술만 7천만 원어치 얻어먹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더만. 근데 뉴스는 다른 얘기가 나와. 예. 그니까 좌우지간 김영식이란 사람한테 인격적인 문제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 술 7천만 원을 얻어마시고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백지 차용증을 써주고 뭔가 하여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야. 김영식이란 사람은. 근데 이 사건은 참 이상해. 살인범 팽씨에 대해서는 어떤 보도도 없고 살인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식에 대해서만 계속 공개가 되고 있는 거. 이거 2006년에 했던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는 거죠. 예. 결정적 증거는 지금까지도 안 나왔어. 팽 씨한테 김 씨가 사례를 교사했다는 결정적 증거는 안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내가 가장 웃기는 건 김길태, 조두순 국민을 분노시킨 범죄자의 이름을 공개했던 과거와 달리 왜 팽 씨의 이름만 공개하지 않는가? 살인범은 팽 씨인데 그 살인범이 그렇잖아. 자기가 살인범이야. 그러면 자기는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그 누군가 나한테 뭐 협박을 했다. 저기 강요를 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좀 줄이고 싶지 않겠어요? 평상시에 싸가지 없었던 김영식을 그래서 살인교사 했다라고 거짓 자백하는 거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이 김영식이가 살해교사를 했다면 그 살해교사에 따라서 이 누구를 저기를 죽인 거라면 자 돈 7천만 원을 탕감해주는 대신 누구를 송모 씨를 죽이라고 지시를 내렸어. 자 그러면 내가 범인이야. 자 나한테 지시를 내리는 장면에 대한 녹음이 없어. 그런데 이 팽이 송을 죽였어. 그 다음에 돈 내놔. 돈 도로 내놔. 그렇게 입 닦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럴 때 대비해서 그 돈 7천만 원 대신에 살인을 교사했다라는 결정적 증거를 반드시 남겨두지 않겠어요? 아니 살인 교사 받아가지고 이게
살해 교사를 받는 그 뭐라 그러나 조폭들이 딜을 해가지고 누구를 죽일 때도 반드시 보험이라는 걸 들어. 자기가 누구를 죽이는 일을 하게 되잖아. 그러면 나한테 죽이라고 시킨 놈에 대한 항상 증거를 갖고 있다고. 왜냐면 나중에 지가 다 뒤집었으니까. 자기가 뒤집어 쓰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보험을 들어요. 팽씨가 조폭 출신이래. 그런데 아무 증거 없이 죽이랜다고 죽였다고?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이게 김영식이라는 약간 좀 문제 있는 의원을 재력가한테 돈 받아먹고 그 건물 재개발 해주겠다 뻥까 치고 돈 받아먹고 술 얻어먹은 한심한 정치인을 잡아다가 살해 교사범으로 지금 뻥카 치는 거 아니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 팽씨가 왜 팽씨는 이름을 안 가르쳐 주냐고. 왜 검사 A는 A야? 불법 자금 3천만 원 뿐만이 아니라 해운조합에서 그 외유 7번 나갔다 온 박상은은 왜 조사도 안 하고 사진도 안 하고 얼굴이 나오지도 않아. 그 다음에 그 유우성인가? 지방선거 공천헌금 받았던 유우성. 걔는 뉴스가 싹 사라졌잖아. 만약에 민주당 의원이 공천헌금을 받았다면 한 번 나오고 끝날까요? 한 번 나오고 끝날까요? 유승우? 유승우인가 뭔지. 유우성은 간첩으로 오인받은 사람이고, 유승우 의원이 그 부인이 공천헌금을 받았어. 녹음 파일이 공개된 거야. 녹취록이 아니라. 그런데 그 사건은 그냥 묻혔어. 추가 보도도 안 해. 박상은이 집에서 수억 원의 출처불명의 현금이 나왔는데 보도가 없어. 그러면서 김영식 뉴스로 도배를 해. 김영식이가 살인을 교사했다는 결정적 증거는 없으면서. 이거요. 이번 선거 끝나고 1심까지는 가서 정황상 의혹이 든다. 판사가 정황만 가지고 판결 못 내려요. 거기다가 이게 결정적 증거가 없잖아. 근데 범인이 끝까지 무죄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끝까지 무죄라고 주장을 해. 증거가 없으면. 근데 그렇다면 판사가 함부로 판결 못 내린다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 1억 원을 부인이 받았다가 돌려줬는데, 지금 그 민주당 시의회 의장을 했던 김명수란 사람이 1억 원을 받았다고 지금 5년형인가 받고 징역 살고 있어요. 예. 이게 무슨 공무원 그 뇌물죄에 대해서 강화가 돼가지고 1억 원을 받으면 7년 이상의 징역, 7년 이하의 징역인가 살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5년 징역 살고 있어. 그런데 공천 헌금 1억 원을 주고받은 녹음 파일이 있는데 수사도 안 해? 그 유승우 부인은 구속. 부인만 구속되고 남편은 그냥 죄가 없는 거야? 참 이상하네. 아니 그 뇌물 준 사람이 부인 보고 줬겠어? 유승우 보고 준 거지? 너네들 논리가 그거 아니야. 권양숙이 박연차한테 10억을 빌린 게 노무현 보고 줬다. 포괄적 뇌물죄다. 그러지 않았어? 남편이 공천관리자였죠. 공천권이 남편한테 있는 사람이었는데 옛날에 그 권양숙 여사를 잡아다가 막 괴롭히고 그러면서 그 10억 원을 빌렸다. 노무현이 차용증을 쓴 거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거는 노무현의 대통령 지위를 보고 준 죄라서 포괄적 뇌물죄다. 그러면 유승우도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하는 거 아니야? 니네가 하면 뇌물이 아니고 노무현은 돈만 빌려도 그러니까 이거구나. 김영식 시의원이 돈만 빌려도 살인교사 혐의가 성립이 되고 노무현은 차용증 쓰고 돈만 빌려도 뇌물을 받은 거고 얘기가 그렇게 되는구나. 누가 뇌물 처먹은 걸 인정했어? 노무현 대통령도 권양숙 여사도 뇌물이라고 인정한 적 없어. 어디서 이런 헛소리야. 예.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지만 많은 사람을 죽이면 정치가 된다. 예. 전쟁이라는 거죠. 전쟁도 정치잖아요. 좌우지간 지금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범죄에 대한 수사는 일체 중단이 됐어. 박상은에 대한 수사도 중단. 그 다음에 유승우는 부인 구속시키고 그걸로 끝. 노무현이 돈을 빌린 것도, 차용증을 써서 돈을 빌린 것도 포괄적 뇌물죄라고 구속을 준비했던 저들이 한나라 새누리당 의원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입 싹 씻어? 보도도 안 해? 그러면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살인교사 혐의라고 계속 떠벌려. 야, 살인을 교사했다는 증거도 지금 없는 상태야. 그러면서 살인범 이름도 얼굴도 안 보여줘. 얼굴은 안 보여준다고 쳐도 이름은 알려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안 가르쳐주는 건데? 이유가 뭐야? 극우단체 권은희 고발에 새누리 사실이면 징역이 10년이다. 위증교사 의혹 권은희 측 사실무근. 자, 이건 무슨 얘기? 이것도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후보 비방이죠. 자, 내가 선거법으로 내가 들어갔다 와봐서 아는데 지금 동아일보 위증교사 의혹 권은희 측 사실무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위증교사 의혹이라는 말 이거는 마치 민주당에서 위증을 교사했다는 그런 주장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 극우단체가 권은희를 고발을 했어. 뭐라고 고발했냐면 위증죄라고 고발을 한 거야. 그런데 위증죄라고 지금 고발을 하면 이거 조사가 언제 돼요? 선거 끝나고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위증이란 증거 있어요? 없어요. 지금 판사가 권은희의 증언이 허위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야. 권은희는 그렇게 느꼈다고 얘기를 하지만 김용판이 누구에게 서초구 서초경찰서장에게 지시를 내렸다는 증거를 갖지 못했다. 그래서 김용판이 무죄가 나온 거야. 그걸 갖고 권은희가 위증을 했다? 위증죄 성립 안 돼요. 위증죄 성립 안 돼. 그러면 왜 지금 저 고발하는 거야? 고발했다는 것만으로 누구에게? 권은희에게 그 안 좋은 이미지를 주는 거죠. 이거 불법 선거운동이에요. 이 극우단체 이거 권은희 선거 캠프에서 고발할 수 있어요. 권은희 지지자나 권은희 선거 캠프나 고발할 수 있어요. 선거법 위반은 제3자가 고발해도 되는 거야. 위증죄 증명이 가능하냐? 위증죄 증명 못해. 그런데 지금 그 위증죄라고 고발한 거잖아. 그 극우단체를 권은희 지지자가 그 주장 내용, 보도 내용 이거 따가지고요. 이거 후보자에 대한 비방죄로, 후보 비방죄로 고발 가능합니다. 예, 고발 가능해요. 권은희 지지자들이 알아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권은희 측도 알고 있어요. 권은희가 변호사인데 법정에서 위증을 하겠어? 이 말 같은 얘기를 해야지, 말 같은 얘기를. 예. 변호사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미쳤다고 법정에서 위증을 하겠어? 이런 새끼들. 예. 그니까 얘네들이 노리는 건 뭐냐면요. 누구 고발, 아니 그런 거야.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에 타격을 입히는 거.
망치부인 검색하면 지금도 허위사실 유포로 나오잖아. 허위사실 무죄 받았다는 거 일부러 보도를 안 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됐다. 그 얘기만 도배하고 다니는 거야. 그래갖고 자기는 뉴스에서 그렇게 봤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의 망치부인 방송국에다가 그 판결문을 써놓은 거 아니야. 허위사실 무죄라고. 우리 방송에 시청을 하러 왔다는 얘기는 우리 방송국을 볼 수 있다는 얘기고, 허위사실 무죄라는 거 알면서 그렇게 쓰고 있는 거라고 내가 고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뭐냐. 방송하는 사람이 허위사실 유포했다는 거는 치명적인 단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허위사실 유포자를 만드는 거야. 흠집을 내는 거야. 허위사실로. 지내야말로. 그게 나는 허위사실 무죄를 받은 사람이야. 근데 나는 감옥을 갔다 왔어. 무슨 죄로 갔다 왔냐? 사실을 유포하여 후보를 비방한 죄. 뭐요? 사실을 유포하여 후보를 비방한 죄로, 그 망치 부인이 징역 3개월을 살고 아직 3개월이 남았어.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를 비방한 죄라고. 징역 3개월을 살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사람이야.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방했다고 징역을 산 유일한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 허위사실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는 건요, 허위사실 유포로 후보를 비방한 죄. 그건 형벌이 더 커요. 징역 8개월 이상이야.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후보를 비방한 죄. 그 단체 있잖아. 그 무슨 저기 보수단체. 얘네 이거 허위사실 유포로 그 후보 비방죄 해당이 돼요. 예. 허위사실 유포로 후보 비방이 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후보를 비방하면 뭐 징역 1년까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져야 돼. 예. 그 보수단체 정보를 입수해서 보도자료 뿌린 사람이랑 다 찾아가지고 그거 후보 비방죄로, 이거 사실일지라도요,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 비방도 되는 거야. 사실을 적시해서도 이게 만약에 그게 사실일지라도 사실 적시 후보 비방죄야. 징역 6개월형에 처해질 수 있지. 만약에 이 권은희가 그 위증을 했다 할지라도 사실 적시 후보 비방죄가 성립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명백한 허위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수단체는 후보 비방죄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에 해당이 되겠죠. 예. 그런데 아니요, 후보만 고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도 제3자가 고발했어. 나를 후보가 고발한 게 아니라 제3자가 고발했어. 그 후보 쫓아다니는 사람이 고발했어. 그 팬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그 제3자가, 광주 시민이 고발을 하면 좋죠. 광주 시민이 광주시 선관위에다가 이거 지금 후보 비방죄 아니냐. 그래서 그 단체를 고발을 하는 거지. 예. 그거 단체 고발할 수 있습니다. 후보 비방죄가 뭐냐 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하는 행동, 후보를 비방한 죄, 그게 후보 비방죄야. 사실이냐 허위사실이냐 상관없이 저건 후보 비방죄에 해당이 되죠.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해당이 되네요. 네. 자, 내가 해보니까 그래. 나는 후보도 아니고 제3자였는데 뭐 자기네들이 후보가 아니라 제3자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왜 이래, 나도 제3자였어. 내가 후보도 아니었잖아. 근데 나한테 후보 비방죄를 적용하더만. 원래 후보 비방죄는 후보나 후보자 가족이 상대 후보의 가령 뭐 옛날에 바람 폈다 이런 허위 그 사람의 사생활, 공개되지 않은 사생활을 대중 앞에서 공표하면 그때 적용하는 게 후보 비방죄야. 나는 후보도 아니었어. 국회의원 선거에서 내가 후보도 아니었는데 언론인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저 동아일보 쟤도 고발해야죠. 언론은 중형에 처해질 수 있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후보를 비방한 경우 중형에 처해질 수 있대요. 네, 실제로 내가 그래갖고 언론인이라서 징역 8개월형 받았잖아.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도 아니야. 허위사실로 오해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징역 8개월형이었어. 동아일보는. 그래놓고 내가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 그러면서 나를 징역 8개월형에 처한 거야. 우리 방송 시청자 중에 0.25%가 유권자였어. 0.25%. 3명. 그런데 나를 징역 8개월형에 처하겠다? 그러면 동아일보 저 뉴스 포털 메인에 떴지. 그 포털 메인, 이런 경우에는요, 포털 메인에 자료를 요청하는 거야. 이 캠프에서. 그러면 이 포털 메인에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광주 사람들의 숫자를 알려달라. 그러면 이제 광주 광산 지역의 그 유권자 숫자를 알려달라. 그러면 그런 게 이 재판의 증거가 되는 거야. 광주 광산 사람들이 그 포털을 봤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죠? 예. 야, 뭐 망치 부인이 얘기하면 선거법 위반이고 동아일보가 하면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 어디서 이런 거지 같은 이중잣대가, 예. 자, 하여튼 여러분 있잖아요. 뭐 고발했다. 나 국정원 고발했어. 고소했지. 나는 국정원을 고소했어. 고발과 고소의 차이 아세요? 예. 고발과 고소의 차이. 고발은 제3자가 하면 고발이야. 고소는 당사자가 하면 고소야. 나 국정원 고소했다니까?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서? 근데 왜 그건 뉴스에 안 나오냐? 국정원 직원이 나의 딸과 우리 가족을 모욕한 죄로 내가 국정원을 민사상 소송을 고소하고, 그리고 그 국정원 직원 형사상 고소했어. 범인도 알아. 처벌을 안 해서 그렇지. 처벌을 안 해서 그렇지. 고발은 뭐냐? 제3자가 경찰에다가 고발장을 접수했다는 거고, 그게 지금 검찰에서 그걸 기소할 건지도 봐야 되고, 검찰에서 기소한 다음에 재판정에서 그게 위증죄가 난다는 거,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아요. 위증죄 성립 안 됩니다. 권은희의 주장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어요. 만약에 위증죄로 처벌한다면 그 판사 옷 벗어야 돼요. 권은희를 위증죄로 처벌하면 그 판사 옷 벗어야 돼. 판사들 안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옷 벗을 판사한테 가서 유죄를 받아낸다고 하더라도 2심, 3심까지는 어렵죠. 네. 이 씨는 법정 구속된 지 3개월 만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사실상 출소했다. 사실상 아니라 그냥 출소한 거예요. 그러나 재판부는 후보자 비방죄는 유죄로 규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후보자 비방죄가 뭐냐면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판하면 후보 비방죄가 되는 거야. 나는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그럼 3개월 징역을 산 게 허위사실로 산 거 아니냐? 아니라니까요? 내가 허위사실로 산 게 아니야. 왜냐? 나를 징역 8개월형을 때렸다가 2심에서 풀어줬잖아. 그런데 허위사실은 무죄로 줬어. 그러면 징역 3개월은 뭘로 산 거냐? 적시 후보 비방죄로 징역 3개월을 산 게 되는 거야. 허위사실이 무죄가 됐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저 기사 쓴 애들도요, 여러분이 고발하시면 돼요. 이거 후보자 비방죄 아니냐? 나도 나한테 판결 내린 판사가 그랬다니까? 언론인으로서 유권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감안하지 못하고, 이런 주장을 하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 기자 고발하세요. 예. 언론사를 고발해야 돼, 언론사를. 언론사랑 기자를 고발을 해야 돼. 유권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기사를 쓴 거 아니야. 걔 누가 보수단체도 고발해야 돼. 제3자가 고발할 수 있어요. 선거사무소에다가 제3자가 증거 자료를 확보해가지고 고발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선관위는 무조건 수사하게 되어 있고요. 무조건 조사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 검찰로 넘기게 돼 있어요. 안 넘기면 광주시 선관위는 이제 불받아 되는 거지, 이제.
그렇잖아. 이건 명백히 지금 후보에 대해서 그 오해를, 위증 혐의를, 입증을 해야 되는 거야. 위증 혐의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있어? 말 같지도 않은 주장이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거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인 거죠. 예. 아니에요. 선거 도중에도 선관위에서 경고 나갈 수 있어요. 예. 선거 도중에도 선관위가 경고하고, 그리고 조사 의뢰하고, 그리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뭐, 다음 뉴스? 하던 이야기. 팽씨에게 빌려준 7천만원 중 절반은 이미 받았나? 받았나야 받았다야. 현직 시의원이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 수사받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많은 언론이 이를 엽기적 사건으로 다룬다. 엽기란 비정상적이고 괴이한 일이나 사물에 흥미를 느끼고 찾아다니는 일을 말한다. 한겨레는 엽기에 반대한다. 대신 탐욕이 어떻게 한 정치인과 인간에게 영향을 끼쳤는지 탐구하려 한다. 부정기적으로 사건 관련자들을 깊이 들여다본다. 먼저 살인교사 혐의를 받은 시의원을 분석했다. 돈 많은 66살의 노인과 부채와 사업 실패에 쫓기던 44살의 사업가와 그와 동갑인 현직 시의원이 2014년 여름 살인으로 얽혔다.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시읒빌딩 3층에서 지난 3월 3일 새벽 건물주 송아무개가 숨진 채 발견됐다. 뒤통수를 손도끼 뒷부분으로 여러 차례 가격당했다. 여러분, 손도끼 뒷부분으로 여러 차례 가격했다. 손도끼가 뭔지 알죠? 도끼 모양이야. 근데 그 도끼 모양을 도끼를 들고 뒤집어서 여러 차례 가격했대.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 손도끼 뒷부분으로 여러 차례 가격당했다. 66살의 노인은 재산이 많았다. 내발산동 빌딩 4곳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했다. 시가로 수백억 원어치로 추정된다. 소규모 중국무역을 하는 팽아무개 씨가, 그러니까 이 팽아무개라고 나와. 어딜 가나? 피의자로 붙잡혔다. 팽 씨는 살해 동기로 김 의원을 들었다. 초동 수사를 맡은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내서 팽 씨가 김땡땡이 2010년부터 11년 사이 피해자에게 5억여 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못하고 압박을 당하자 2012년 말 경기도 부천 상동 소재 식당에서 김영식이 팽 씨에게 빌려준 돈 7천만 원을 받지 않을 테니 피해자 송 씨를 살해해달라고 하자 이를 승낙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자, 그러니까 살해 교사가 언제 있었다는 얘기야? 2012년 말이야. 살해 교사가 2012년 말에 있었는데 그 1년 반이 지나서 7월 달에 죽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3월 달에. 2012년 말에 살해 교사를 받고 1년 3개월이 지난 뒤에 그 살해를 했다는 얘기야. 그것도 또 골 때리죠. 1년인가? 2년 3개월인가? 아니 12년 말이었으니까 13년 1년하고 그러니까 1년 몇 개월 뒤에 살인을 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7천만 원을 받지 않을 테니 피해자를 살해해달라고 하자 이를 승낙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 경찰의 주장이야. 경찰 보도자료를 보면 김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팽 씨가 자신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받자 돈을 훔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고 짐작된다며 김 의원은 범행을 교사한 사실에 대해 일체 부인하고 있다고 강서경찰서는 밝혔다. 예. 경찰의 수사가 실체적 진실과 맞는다면 팽 씨는 김 의원에게 꾼돈 7천만 원과 친구 김 의원이 좋아서 살해한 것이 된다. 빚과 의리가 동기인 셈이다. 그렇다면 야심 많은 현직 시의원의 범행 동기는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미진하다. 강서경찰서의 언론 브리핑 내용을 종합하면 김 의원이 송 씨에게 5억 2천만 원을 빌렸는데 송이 갚으라고 압박을 한다는 게 동기다. 경찰은 5억 2천만 원 차용증과 팽 씨의 진술 등 간접 증거가 많다고 주장한다. 김 의원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
김 의원이 인정하는 사실은 송 씨와 알고 지내는 사이이며 술 등을 얻어 마셨다. 팽 씨와 아는 사이다라는 두 가지뿐이다. 그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묵비하고 있다. 벌써부터 법조인들 사이에 살인교사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렇다니까요. 결정적 증거가 없고 묵비 상황이고 본인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거 인정이 안 돼. 입증이 어려워. 인간 김영식의 이력은 살인교사와 어울리지 않는다. 겉으로 드러난 김 의원의 삶은 486 출신 야당 정치인 전형에 속한다. 6.4 지방선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자료를 보면 70년생, 자신의 지역구 강서구 근처에 내내 살아온 서울 토박이. 그는 81년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신월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양천구에 있는 신월중학교를 졸업했다. 아니 우린 팽씨가 궁금해.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이 김 의원의 자료만 보고 있는 거야? 강서구 화곡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서울대 법대 8호학번인 김 의원의 형도 같은 화곡고를 다녔다. 1988년 지방의 한 공과대학을 다니다 그만두고 90년 한신대학교 철학과에 입학했다. 김 의원은 학생운동을 했다. 90년 민자당이 탄생했다. 91년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붕괴됐다. 김 의원은 93년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PD로 분류되는 노동당 계열 학생운동 정파로 알려졌다. 97년 대학을 졸업했고 정치, 광고업체 등 4기업에 다녔다고 전해진다. 김 의원의 삶은 98년 크게 바뀐다. 그해 처음 국회에 인턴 제도가 생겼다. 김 의원은 국회 인턴으로 98년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신기남 의원실에서 정치 경험을 시작했다. 2001년 정책 보좌관이 됐다. 2004년 열린우리당 부대변인도 했다. 강서구갑 지역구의 신기남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95년 김대중 전 대통령 권위로 정치에 입문해 96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강서갑 지역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2008년 내리 3선을 했다. 2008년 총선 때 낙선했으나 2012년 총선에서 다시 뽑혔다. 김 의원은 37 나이에 2006년 5.3일 지방선거에 강서 1구 열린우리당 소속 시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 이후 2010년까지 무엇을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6.2 지방선거에서 다시 나와 처음으로 시의원에 당선됐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자신이 학생운동원 출신임을 굳이 숨기지 않았다. 한겨레가 2010년부터 14년 김 의원이 소속된 도시관리위원회였네. 상임위원회의 회의록을 모두 살폈다. 그는 2010년 7월 20일 첫 상임위회의에서 백전불굴의 자세로 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돕는 의정활동을 펴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이 당선된 뒤 12년 2월 14일 벌어진 도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박 시장이 새로 임명한 시민단체 출신 특보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제가 시민단체에 대해서 운동권에 대해서 국장님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치인 김영식의 정력적인 활동도 살인교사 혐의와 어울리지 않는다. 그는 저격수였다. 김 의원의 한나라당 소속 오세훈 시장 시절 2010년 6월부터 2011년 8월 상임위에서 제2롯데월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 영공 방위의 중액을 담당하고 있는 성남 비행장의 전시 및 그에 준하는 사태의 작전 범위를 절반으로 축소시키는 건축물 이라고 비판하는 등 이명박 정부와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을 정면에서 비판한다. 뉴타운 사업도 강하게 비판했다. 회의록에 드러난 김 의원의 발언은 당당하고 거침없다. 같은 당 소속 박원순 시장이 2010년 재보궐에서 당선된 뒤에도 김 의원의 신랄한 비판과 정력적인 의정활동은 단연 눈에 띈다. 김 의원은 도시농업 마을공동체 사업 광화문 광장 수리신고제 등 박 시장의 대표적인 사업들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12년 2월 16일 도시관리위원회 회의 때 도시기획국장을 상대로 유럽은 우리 서울처럼 과밀화된 도시가 없기 때문에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도시일지라도 유휴 토지가 많다. 그러니까 그런 곳을 일단 활용한다든지 한다든지 아니면 집의 옥상이라든지 아파트 베란다 이런 데를 활용하는 도시농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주말 농장 형식으로 도시민들의 외곽으로 다가가면 잠깐 할 수 있는 텃밭 가꾸기 이런 것도 도시농업을 해야지. 아니 도시의 가치가 있는 한복판의 땅에 농사를 짓는다는 게 말이 되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말했다. 비아냥에 가깝다. 이후에도 여러 번 도시농업 사업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이 광화문 광장 사용 방식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려는 조례에 대해서는 도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실효성의 문제에서 분명히 집회와 시위가 불가능한 곳이라고 반대했다. 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는 시중에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재건축 재개발 안으로 비춰지고 또한 우리 박원순 시장님을 들어오셔서 재건축 재개발을 늦추고 안 하는 쪽으로만 정책을 쓰다 보니 주택 공급이 멈춰지고 라고 되어 있다. 여러 차례 비판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김영식은 그 박원순의 도시 재개발 반대를 비판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이 도시개발위원회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송 씨한테 돈을 사실 돈을 빌렸다기보다 그 돈을 받아서 뇌물처럼 받고 이 도시 재개발 허가를 해주려고 했을 수는 있지. 근데 그것도 증명이 안 된대요. 그것도 죄가 안 된대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것 봐. 팽아무개. 팽아무개는 얼굴도 사진도 안 나와. 그러면서 지금 김영식에 대해서만 쫙 나와. 지역구인 마곡지구 개발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이게 송 씨의 요구야. 박 시장이 당선된 뒤에 ASH공사의 부채 감축을 요구하자 서울시의회는 박 시장과 협의 없이 SH공사 재정지원 조례를 만들어버렸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SH공사 이종수 사장에게 먼저 조례 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받은 눈총 내용은 알고 있고 그런 거에 굴하지 말라고 우리가 민간 전문가를 영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의 시정을 견제한 거다. 골 때리는 사람이네, 이 사람. 읽을수록. 그죠? 읽을수록 골 때리는 사람이야. 김 의원, 근데 뭐가 또 유능한 거야. 김 의원은 유능했다. 전직 민주당 당직자는 김 의원에 대해 수완이 좋다고 표현했다. 도시관리위원회에서 SH공사 부채 문제를 질의하다가 국채보다 낮은 금리로 이런 사업비를 대줄 수 있는 사회적으로 전혀 지탄받지 않는 그런 금융회사 사업을 소개시켜 드린다면 한번 설명 받아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라고 SH공사 사장에게 묻기도 했다. 자신의 지역구 사업인 마곡구 개발에 대해 임기 4년 내내 집요하게 서울시에 요구하고 질의했다. 당연히 그러는 거 아니야? 2011년 당선 직후 개발 사업을 보류하자 땅 다지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건 근본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고 빨리 집행시키세요 라고 요구했다. 그러니까 2012년 이런 발언은 뭐에 근거가 되냐면 송 씨의 개발 요구를 받았을 것이다라는 저게 되는 거죠. 배경. 강서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 남부지검은 이처럼 살인교사와 거리가 먼 김 의원의 행적 사이에서 교사 혐의를 입증해내야 된다. 김 의원의 주변 정황이 모두 투명한 것만은 아니다. 그의 행적에는 비밀이 존재한다. 수사는 비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김 의원은 언제 어떤 계기로 팽아무개와 송아무개를 알게 됐는지 묵비하고 있다. 송 씨와 팽 씨 둘 다 정치인이 알고 지내기에 부적절한 인물로 보인다. 한겨레가 법원 안팎을 취재한 결과 팽 씨는 폭행 또는 살인 등의 전과는 없었지만 중국에서 한국 상품을 밀수출하는 밀수 범죄를 돕는 등 2008년에서 9년 여러 건의 관세법 위반 혐의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강서경찰서는 정당활동 경험이 있는 팽 씨의 형을 통해 김 의원이 보좌관 시절 처음으로 팽 씨를 알게 됐다고 추측한다. 살해당한 송 씨도 사문서 위조 등 4건 이상 형사처벌을 받았고 수십 건의 민사소송에 연루된 인물이다. 지역민 사이에 평이 좋지 않다. 김 의원이 돈 때문에 살인을 교사했다는 경찰의 혐의도 보강 입증해야 된다. 그는 부잣집 출신은 아니었던 것 같다. 결혼한 지 또 김 의원 얘기야. 팽 씨 얘기는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팽 씨하고 송모 씨 얘기는 세 줄이 다야. 그죠? 팽 씨에 대해서는 이게 다고 나머지는 김 의원이 옛날에 무슨 발언을 했다 이런 얘기만 쫙 나와. 팽 씨 얘기 안 나오기만 해봐. 한겨레라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까지 지금 팽 씨 얘기 안 나왔어. 팽 씨 얘기는 지금 팽 씨에 대해서는 팽 씨의 형, 그 다음에 팽 씨가 몇 건의 관세법 위반 혐의에 연루된 사실이 들었다. 이게 다야. 김영식에 대한 얘기만 계속 쓰고 있어. 김 의원이 돈 때문에 살인을 교사했다는 경찰의 혐의도 보강 입증해야 된다. 부잣집 출신은 아니었다. 결혼한 지 13년인데 이사를 12번 다니면서 아파트로만 이사를 다녔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불투명해 보이는 구석이 있다. 2010년에서 14년 관보에 나온 김 의원의 정기재산 변동신고 내역을 분석해보니 11년 아파트 구입자금 출처가 잘 드러나 있지 않다. 등기부 등본을 보면 김 의원의 부인은 10월 말 5억 7천만 원을 주고 강서구 내발산동에 216.78제곱미터? 엄청 넓은 거 아닌가? 아파트 한 채를 구입했다. 그 전에 주거하던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2억 2,500만 원이고 신규 아파트 구입자금 3억 4,500만 원을 어디서 충당했는지 재산신고 내역에 소명되어야 된다. 김 의원의 재산신고 내역을 분석하면 11년과 12년 사이에 김 의원의 부인 예금이 1억 5천만 원 줄어들고 김 의원의 본인 예금이 4천만 원 증가한다. 2억 1,500만 원의 아파트 구입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셈이다.
부모의 예금은 1,000만 원만 변동했다. 은행 대출도 등기부에 보이지 않았다. 서울시의원 정기 재산 변동 신고는 안전행정부 윤리담당관실이 담당하며 시의원이 허위나 실수로 재산 신고를 잘못했을 경우 법령에 따라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안행부 윤리담당관실에 김 의원이 실수적으로 재산 신고를 잘못해 안행부에서 소명을 요구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개인정보라며 답하지 않았다. 김 의원의 재산 총액은 7억 4,315만 원에서 8억 2,116만 원, 그 다음에 다시 7억 4천만 원, 7억 8천만 원, 6억 8,600만 원으로 변동됐다. 김 의원이 팽씨와 주고받은 돈거래 내역도 불투명하다. 경찰은 팽씨가 김 의원에게 7천만 원을 빚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정상적으로 채무 채권 관계를 신고했다면 재산신고 내역으로 나온 7천만 원이 팽씨에게 빌려준 빚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처음 당선된 2010년에 김 의원과 부인 명으로 3,500만 원씩 7천만 원의 4인간 채권이 적혀있다. 이와 관련해 2014년 재산신고에서 김 의원 부인이 3,500만 원의 채권을 회수했다고 신고한 내역이 눈에 띈다. 빚 절반을 2012년 14년 돌려받은 것이다. 강서경찰서 주장과 맞지 않는 사실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말을 아낀다. 8대 서울시의원으로 강서구 1선거구에 당선된 새정치민주연합 이창섭 의원과도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한 보좌관 출신 박진영 의원도 새누리와 접촉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거의 모두 다 송 씨의 깊은 관계를 몰랐다고 주장하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실체는 아직 흐릿하다. 야! 아니 뭐 팽씨와 송씨에 대해서 다 쓸 것처럼 얘기하더니 김영식 일대기만 그리고 끝난 거야? 한겨레도요. 예. 뉴스 분석 외 아니 나는 진짜 궁금한 게 팽씨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팽씨에 대해 궁금한데 한겨레는 팽씨에 대해서 보도했어요? 내가 뭐라 해서 한겨레도 내가 100% 안 믿는다 그랬지. 한겨레가 좋아 김영식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이만큼 썼으면 그 다음에는 그 팽씨에 대해서 이만큼 썼어요? 경향도 한겨레도 누구도 지금 팽씨에 대한 정보가 없다니까. 왜냐하면 한겨레 한겨레 대주주가 새누리당 의원들이야. 한겨레 주주들의 정몽준이도 한겨레 주주예요. 그래서 한겨레도요. 아주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이상하게 기사 쓸 때가 있어. 그래서 내가 한겨레를 100% 안 믿는 거야. 하여튼 아니 그런데 좋아 내가 토요판 한겨레를 기다리겠어. 김영식에 대해서 쓴 분량만큼 팽씨에 대해서도 쓰길 바래. 한겨레 토요판 그 집중 기사로 김영식에 대해서 이만큼 썼으니까 팽씨에 대해서도 그만큼 쓰길 바래. 없다면 한겨레도 넘어간 거죠. 고나무 기자 기억 기다리겠어. 아니 지금 이게 범행과 아무 관계없는 얘기를 이렇게 쓴 거 아니야. 지금 범행과 아무 관계없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써놓고 팽씨는 사진 한 장이야. 팽아무개라고. 아니 뭐가 있냐면 얘네들이 그래서요. 이 언론에다 특종을 뿌릴 때 일부러 한겨레나 경향이나 오마이 같은 데에다가 뿌려. 특히 한겨레 경향이 그 이명박 정부 때 많이 이용됐어. 한겨레 경향에 인터뷰하러 막 찾아가고 그쪽에 제보하고 그래서 한겨레 경향한테 근데 한겨레 경향도요. 지금 그 논조가 수상해. 아니야 난 기다리겠어. 고나무 기자가 팽씨에 대해서도 이 정도의 기사를 쓸 거라고 봐. 그죠? 예. 우리 고나무 기자가 설마 팽씨에 대해서는
팽아무개 이렇게 끝내겠어? 팽씨의 일대기에 대해서도 그 기사 쓰길 바래요. 예, 예, 기사 쓰겠죠. 살인범이 있고 살인교사죄가 있는데 지금 자기가 쓴 기사에 살인교사에 관한 내용이 있어 없어? 없어. 팽씨와의 관계, 송씨와의 관계도 밝히지 못했어. 그래놓고 오로지 김씨, 김영식에 대해서만 알몸처럼 드러냈을 뿐이야. 뭐 하자는 거지? 범인은 팽씨인데 왜 김영식에 대해서만 쓰고 있는 거야? 모든 언론이. 어? 이 웃기는, 아니 도대체 팽씨에 대해서 보도한 사람이 아무도 없냐고. 웃기지 않아요? 살인범은 팽씨인데 내가 왜 단식농성에 참여를 해? 내가 왜 아니 아까부터 나더러 단식농성 참여하냐고 물어보는데 왜 나더러 단식농성에 참여하냐고 물어봐? 하여튼 요점 정리. 우리는 굉장히 긴 기사를 봤어요. 심지어 한겨레 기사야. 경향기사도 마찬가지인데요. 팽씨에 대해서 다룬 기사가 있다 없다? 없어. 이 긴 기사에서 팽씨에 대해서는 무역업을 했었다. 그리고 서너 차례 관세법을 위반한 적이 있다. 이게 다야. 이걸 지금 토요판 신문기사라고 길게 써낸 거야. 웃기지 않아요? 아니 도대체가 살인범에 대해서는 보도가 없고 자기가 교사한 적 없다고 주장하는 그 김영식에 대해서만 신상털이하는 이유가 뭔데? 아 이렇게 이제 12일, 19일, 26일 이렇게 3번 김영식 시리즈 내고 이걸로 선거 끝나게? 그런 거구나. 자, 아니 아까부터 지금 새누리당이 아까부터 저기 채팅창에서 나더러 그 단식농성 참여 안 하냐고 묻는 거야. 뭐 지금 뭐 저기 단식농성을 단체로 하자 뭐 이런 분위기예요? 단식농성 참가하기 운동이 벌어졌어? 왜 나한테 자꾸 단식농성 참여하지 않냐고 물어보지? 이유가 뭐야? 아니 그 사또님은 지금 단식농성 중이세요? 아니 내가 몰라서 그래. 지금 단식농성 현장에 계신 거예요? 사또님, 펜딱지 달고 계신 사또님,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지금 단식농성장이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예. 지금요, 우리 집에 인터넷이, 예, 그, 나의 생방송용 인터넷이 끊겼어. 원인 불상. 예. 원인을 알 수 없는, 아예 인터넷이 끊겼어, 지금. 네트워크를 잊지 못하겠대. 네트워크를 읽지 못하겠대. 어이가 없죠. 내일을 위하여님, 마자심스님 감사하고요. 산골짜기 꽃님, 풀립사랑님, 삶은 돼지고기님, 결이마미님 감사합니다. 옷기님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웃기는 건 뭐냐면 아까 사또라는 사람의 아이디 갖고 계신 분. 아니 무슨 단식할까봐야 누가 단식한대. 아니 근데 왜 나더러 단식 얘기를 자꾸 묻는 거지? 아까부터 우리 팬도 아닌 사람이 망치 보이는 단식 안 하나를 자꾸 묻는 거야. 아파트는 웬만하면 끊길 리가 없다니까요. 지금 나의 인터넷이 완전히 지금 인터넷 회선이 아예 죽어버렸어. 예. 인터넷 미납금을 내요? 인터넷 미납금이 어떻게 생겨? 자동이체로 하고 있는데 이 숫자놀이 당신은 그렇게 인터넷 미납금을 내고 사는지 몰라도 나는 이제까지 인터넷 미납금을 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인터넷 미납금이라는 거 자체가 없었던 사람이야. 예. 자, 이 사또라는, 얘가
망치 부인은 단식 농성 참여하나요? 라고 묻는 거야. 근데 내가요, 아니 왜 단식 농성에 참여하냐고. 지금 뭐 단식 농성에 참여하자는 무슨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 내가 단식 농성에 참여하자는, 아니 지금 무슨 단식 농성에 참여하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행복송이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아이디를 딱 검색을 하려고 그랬더니, 내가 그 사또라는 아이디를 검색을 하려고 그랬더니 방포고 시킨 거야. 자, 내가 뭐라 했어요? 100원짜리 딱 배지를 달고 100원짜리 배지를 달고 팬인 척 하는 놈들 있다 그랬죠? 증거야. 아까랑 똑같죠? 예. 그 100원짜리 펜딱지를 딱 달고 옛날에는 백발 형님이라는 이름으로 아마 예전에 그 펜딱지를 달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 아프리카의 방장들 이간질 시킬 때, 예, 그랬던 거겠죠? 딱 걸렸어. 딱 걸렸네. 딱 걸렸어. 예. 아닐 수도 있는데 기다려보죠. 아니라는 근거는 뭘까요? 내가 얘 아이디를 저기를 떠가지고 얘 아이디를 비밀을 떠가지고 검색을 하고 있는데 딱 인터넷이 끊겼다니까요. 이 아이디를 내가 이제 이렇게 아이디를 검색을 하는 그 칸에다가 넣고 검색하려고 했는데 인터넷이 완전히 끊겨버렸어. 예. 그니까 이제 그니까는 그걸 뭐라 그래야 되니? 이거 빼도 되겠지? 이 아이디를 검색하니까 딱 방송이 끊기더라고. 왜냐하면 그리고 내 컴퓨터 자체가요, 그 아프리카 자체가 완전히 아프리카만 끊어진 거야. 아프리카만.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 그 아이디 검색도 안 되고 그 아이디가 복사도 안 되고. 근데 내 마우스에 먹혔던 그걸로 메모장에다 복사해놨다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 이 방송은, 잠깐만요, 내가 녹화를 할게요. 자.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갑자기 방송이 종료돼서 많이 놀라셨죠? 예. 지금 막 비밀번호가 뭐냐고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지금 이 방송은 내 그 웹캠이 연결된 생방송용 컴퓨터가 지금 이제 인터넷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모바일 방송이야. 모바일 방송으로 지금 이제 이걸 열었고요. 그래서 이거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거는 들어가시면 안 돼. 모바일 방송으로 비밀번호 입력하라는 거는 들어가면 안 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래서 제가 일부러 내 망치부인을 지웠어야 됐는데. 하여튼 이건 이제 임시로 모바일 방송을 하는 거고, 이 모바일 방송을 시청하기로 연결을 해서 지금 방송을 하는 거예요. 네.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김영식 시의원에 대한 기사를 우리가 쭉 추적을 하고 있었어. 김영식 시의원 기사로 도배가 되고 있는데, 김영식에 대한 정보는 엄청 많아. 그런데 범인 팽씨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다. 그 얘기를 우리가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막 버퍼가 있었던 거죠. 그 김영식 시의원 기사를 우리가 보면서 왜 범인 팽씨에 대한 정보는 없고 심지어 한겨레 신문까지 길고 긴 김영식 일대기만 나오냐. 그때부터 버퍼가 막 일어나면서 한대 나갔다 들어왔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때 아까도 이제 방송 시작 초반에 누가 펜딱지 안 달고 망치부인은 단식 안 하세요? 이러고 묻는 거야. 근데 내가 왜 단식을 하냐면서 맨 처음에 한 애를 내쫓았잖아. 근데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이번에 펜딱지를 달고 나한테 또 왜 단식을 안 하냐고 물어본 거야. 사또라는 닉네임으로. 그래서 그 닉네임을 내가 아이디를 복사를 해서 내가 그 검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팬클럽 검색하는 창에다가 검색을 했더니 아이디가 딱 뜬 거야. 그 아이디를 검색을 했더니 역시 별풍선 1개를 달고 팬 행세를 하시면서, 예, 이게 배지가 뭐 팬 배지, 서포트 배지, 퀵뷰 배지 이런 거 달고 있으면 애청자로 보이잖아. 근데 실제로 그 애청자가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네, 가짜 팬이라는 거, 가짜 팬.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 해놓고 내가 그래서 사또에 대해서 딱 짚고 질문을 하니까 지금 아예 나의 인터넷이 가만있어 봐. 이제 연결됐나? 현재 연결되어 있는 가만있어. 인터넷 연결됐나? 이제 복구가 됐네. 생방송용 컴퓨터에서 생방송용 컴퓨터 인터넷이 아예 끊겼어. 생방송용 생방송용 컴퓨터에 인터넷이 아예 끊겼어. 예. 지금 이거 잡음이 심해요? 잡음이 심해? 자,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이걸로 재방송을 할게요. 한 개 쏜 팬은 많아요. 한 개 쏜 사람이 모두가 의심되는 건 아니죠. 우리 망치부인 방송에 대부분이 한 개야. 대부분이 한 개인데, 예. 대부분이 한 개인데,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팬들은 검색하면 반드시 한 개야. 이상한 말을 하는 그 팬은 꼭 검색하면 한 개야. 예. 아니, 이거는요, 이제까지 한 개씩 여러 번 쏜 게 아니라 딱 한 번 쐈다는 얘기야. 딱 한 번, 한 개를 쏘고,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 왜 이렇게 한 개짜리가 늘어난 거냐면, 얼릴 때, 이제 얼릴 때, 팬하고 서포터는 채팅하게 해주는, 그렇게 얼리는 사람들 있잖아. 그래서 그 팬할 때, 팬이나 서포터만 채팅할 때를 대비해서 팩트에 가서 한 개 쏘고, 난장짓거리 하는 애들 있단 말이야. 예. 선풍기 바람 소리가 심해요. 내가 왜 방송을 다시 열었냐면, 시간도 6시인데, 내일은 제가 방송을 못해요. 내일은 우리 거실 방송을 못해. 거실 방송을 못하고, 예. 대신, 모바일 야외 방송만 할 거예요. 예. 내일 모바일 야외 방송만 하려고, 오늘 이거 지금 녹화한 거, 오늘 방송한 내용, 이걸 내일 계속 재방송으로 틀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은 모바일, 방송을 합니다. 내일이 이제 16일이잖아요. 세월호 특집. 네. 세월호 특집 방송으로 내일은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모바일 방송을 예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은 어디를 갈 예정이냐 하면, 내일 알려드릴게요. 예, 내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내일 제가, 이 안산 분향소를 갈 건지, 안산 분향소를 갈 건지, 아니면, 팽목항을 갈 건지, 아니면, 국회나 광화문 앞에 단식 농성 하시는 분들한테 갈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예, 그거 어디로 갈지는 내일 돼봐야 알아. 내일 알려드릴게요. 예, 내일이 이제 제가 매달 16일은 세월호 특집으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가서 긁던 거나 마저 긁어. 예, 그래서 내일은 이제 세월호 특집으로 단식 농성 장소로 갈지, 아니면 안산 분향소로 갈지, 팽목항을 갈지, 어디로 갈지는 내일 돼봐야지 공개할 거야. 내일, 인터넷이 끊겼어요. 보통은 아프리카 서버하고, 아프리카 서버만 잠깐 끊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인터넷 선이 끊겼어. 그래서 내가 이거 지금 모바일 방송하는 거야. 다른 통신사에
다른 통신사의 모바일 기기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KT인데 KT 인터넷이 끊겨져 버렸어. 지금 KT 인터넷을 아예 끊었어, 얘네들이. 그래서 내가 지금 모바일 방송으로 방송을 하면서 그거 비밀번호 걸고 방송을 하고 그 내용을 지금 그 중계에서 현재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네. 사또가 또 왔어? 사또 또 왔어요? 이 나와봐. 이 좀 나와봐. 이 사또. 나와봐봐. 나한테 왜 물어봤어? 나한테 왜 단식하냐고 물어봤어. 설명해봐봐. 사또 일로 와봐. 사또 어딨어? 사또 어딨어? 왜 나한테 단식할 거냐고 왜 물어봤어? 지금 있어요? 들어왔어? 부패 세력 꺼져님, 곳에 따라 피님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아까부터 나한테 왜 단식할 거냐고 물어봤어? 단식이 왜? 사또 봤어요? 아까 뭐 사또가 말한 거 보니까, 사또가 가라고 그런 거 보니까 위험하다고 얘기했는데, 아까 뭐 지금 사또가 다시 채팅창에 나타났어? 지금 현재? 아니 왜 나한테 자꾸 단식에 참여할 거냐고 물어?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세월호 유가족의 단식을 지지하는 마음으로 한 끼 단식에 동참해주세요. 유가족들의 농성을 국민대책회의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후원하시는 금액은 단식 농성의 뜻을 그런 운동이 있었던 거야? 단식하자는 운동이 있었던 거야? 언제 나왔어 이 운동이? 아니 뭐 아까부터 물어본 사람들이 이거 물어본 거네. 사또 나오라고 한 거야. 아니 이 내용을 우리는 모르는데 어디서 알았어? 오늘 오전에 누가 제안한 거예요? 오늘 오전에 이런 그 하루에 한 끼를 단식하자고? 누가 제안한 거야? 대책위에서?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거구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동참하는 마음으로 단식을 하자? 근데 그 얘기를 아까 팩트TV에서 나왔어요? 누킹? 누킹이 뭔데? 누킹이 뭐야? 누킹한 거 고소하세요. 누킹이 뭐야? 저기 단식하자, 단식에 동참해달라 이런 얘기 어디서 나왔어요? 한 끼 단식 팩트TV에서 봤다고? 언제 얘기했어? 우리가 방송 돌린 다음에? 우리가 팩트 방송 안 본 다음에 얘기가 나왔어요? 난 못 들었는데? 세월호 유가족의 단식을 지지하는 마음으로 한 끼 단식에 동참해주세요. 유가족들의 농성을 국민대책회의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후원하시는 금액은 단식 농성의 뜻을 펼치는데 사용됩니다. 4.16 긴급행동. 그렇구나. 이런 단식을 하자라는 그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구만. 아까 그래갖고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생방송 시작하자마자 1시쯤에 나한테 망치부인 단식하실 거예요 묻더라고. 그래서 왜 나더러 단식을 하라고 그러냐? 왜 나더러 단식하라고 그러냐 했더니 걔는 나갔어. 걔는 나가고,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 사또라는 이름으로 나와가지고 나한테 또 단식할 거냐고 물어봐서 내가 걔 아이디를 복사를 해서 팬 검색창에다 붙이기를 하는데 아프리카 인터넷 자체가 다 끊어져 버렸어. 그래서 좀 아까 보관됐어. 한 30분 넘게, 30분 걸렸어. 30분? 하여튼 주체도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대책이 특별법 촉구 한 끼 동참 단식을 호소했다. 그래요.
나는 하루에 한 끼 먹는데, 그럼 그 한 끼도 먹지 말아야 되는 건가? 나는 하루 3끼를 먹는 게 아니라 한 끼만 먹거든요? 예. 점심 한 끼를 먹는데, 한 끼 단식을 하라는 얘기는, 나한테 그 한 끼도 먹지 말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나는 하루 3끼 단식이 되는 거야. 아니면 말을 바꿔 얘기하면, 나는 2끼를 단식하고 있는 거야. 나는 하루에 2끼를 단식하고 있으니까, 예. 그니까 여러분, 단식하실 분들은, 네, 그 단식에 동참하실 분들은, 그 동참 참여해 주시고요. 나는 원래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어요. 한 끼 이상 먹으면, 뚱뚱해지기도 하고, 소화가 잘 안 돼. 막 위장도 아프고. 나는 하루 한 끼만 먹어요. 한 끼를 잘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래, 뭐 하루에 지금 그 내가 맨날 점심 먹어주는 것만 보여주잖아. 나는 아침이든 점심이든 한 끼만 먹어야 돼. 예. 하여튼, 그래서 한 끼 단식을 위한 동참 단식 호소, 세월호 국민대책위. 세월호 국민대책위가 뭐죠? 세월호 국민대책위가 뭐야? 언제 만들어졌어? 세월호 국민대책위는? 세월호 국민대책위는 언제 만들어졌는지, 예. 내가 요즘 먹방을 못하잖아. 오늘 점심으로 뭘 먹었냐면, 그 양파 피클 한 대접하고, 그 다음에 피망 1개하고, 그리고 이제 체리 5개 먹었어. 그게 나의 한 끼 먹는 점심이야. 근데 그것까지 굶으면 방송을 못할 것 같은데요? 자, 좌우지간. 세월호 국민대책위는 내가 잘 모르니까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여튼 내가 내일 그 세월호 특집으로, 그 아침 상황 봐서 하루 종일 내일 모바일 방송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아침에 이거 재방송을 끄고 갈지, 아니면 켜놓고 갈지는 잘 모르겠어. 예. 내가 이제 키고 갈지 켜놓고 갈지는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내일은 모바일 방송으로 세월호 특집, 어딘가로 나가서 야외 방송을 모바일로 할 거니까, 내일 망치부인 방송을, 모바일로 잘 따라와야 돼. 예, 모바일 방송을 잘 따라와야 되니까, 예, 방폭이었어요. 아예 인터넷이 끊겨버리는 방폭이었어요. 네. 하여튼, 지금 생방인데 이제 종료하고, 그러니까 내일은 아침 10시부터 모바일 방송을 기다려보죠. 예. 근데 하여튼 처음 봤어요. 예, 낭만주영님 감사하고요. 그린비님 감사하고요. 낭만주영님, 뚝9만울고님, 서초구 규리맘님, 오케이 0554님, 서초구 규리맘님 감사합니다. 예. 팩트TV에서도 봤어요. 팩트TV에서는 정상이었나요? 팩트TV에서 정상적인 이야기를 하시던 분이었나요? 나는 처음 봤어. 뭐 하는 분인지 모르고, 아니 왜 나더러 자꾸 단식을 하라 그래? 그러고 물어봤는데, 왜 단식하라고 그러냐고 물어봤는데 방송이 폭파되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싶은 거지. 예. 자, 우리 내일 모바일 방송, 같이 여행을 떠나요. 같이 여행을 떠나시고, 지금부터, 예, 미스박 방빼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 방송 틀어드릴게요. 예. 개인적인 얘기하시는 걸 본 적이 있다. 하여튼 사또라는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봅시다. 예. 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고요. 오늘 괜히 김영식 얘기 때문에 사건이 길어졌어. 추천은 2926. 3000이 조금 안 되네? 3000이 조금 안 되지만, 아까 오늘 3000명이 다 안 봤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해는 돼. 미스박 방빼님, 써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재밌게 봐놓고 추천 안 한 사람들 알지? 오늘 재밌게 봐놓고 추천 안 한 사람들 오늘 밤 알지? 예.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여러가지 선물로 별풍선이나 또는 스티커나 초콜릿이나 선물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해요. 더해피님, 다산우소님, 퍼즐남님을 비롯해서 방송 중간에 선물해 주셨으나 인사 못 드린 모든 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예, 상큼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2991분의 추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매니저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실 생방송은 모레 목요일 낮 1시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모바일 생방송으로 12시간 같이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